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담배 음식료 쪽을 담당하고 있는 신문지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사실 지금 음식료 업황에 대해서 매크로 변수가 대단히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환율도 지금 1,300원에 육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하반기부터 올랐던 곡물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3월을 계기로 해서 한 차례 정도 더 랠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지수는 상당히 연초부터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과거에 제가 흐름을 한번 지켜봤더니 이런 좀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항상 음식료 업종 지수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가능한 업종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물가 지수 대비해서 음식료 물가 지수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외식 물가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공식품 업체들이 판가를 어느 정도 전가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물량 저항이 거의 없었던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언젠가 곡물가가 빠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미 판가 인상이 단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익 레버리지 측면에서 상당히 큰 배탈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업종 지수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저는 사실은 곡물가가 상당히 좀 강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곡물가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요. 사이클을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 곡물가가 한 20년 사이클을 제가 한번 그려봤더니 과거 20년 동안 약 8번의 상승과 하락 추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유일하게 7번 대세 하락기를 제외하고는 보통 2년 7개월에 이렇게 사이클이 수렴을 했었거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때 이제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들의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유가도 사실은 큰 폭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뭐 바이오에탄올이라던가 이런 수요들이 급감하게 되면서 작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이 모두 다 좀 이렇게 우호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곡물가가 좀 유일하게 긴 시간 동안 하락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관들이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7개월에 수렴하게 되는데 2020년 6월부터 사실은 곡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년 7개월을 우리가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무조건 좀 상승하는 사이클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가에 대한 부담 자체는 하반기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사실은 음식료 업체들의 판가 인상 뉴스를 지금 심심치 않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이제 가격 그 흐름이 유지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다. 예, 수익성 방어를 위해서는 판가 인상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업체들의 원가율을 감안을 했을 때 올해 1분기에 대부분의 곡물 투입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10% 정도의 추가적인 올해도 판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 자료를 보시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요 시뮬레이션을 한 것인데요. 곡물 단가가 10% 상승함에 따라서 각각의 이런 개별 특성이 있는 이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이제 파급력이 있느냐를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 10% 상승이 가공식품의 물가를 약 3.4% 정도 상승시킨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를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분기에만 대략 한 30% 정도의 곡물 투입가가 상승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곱하기 3하면 한 10% 정도 나오니까 대충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초과
판가 인상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사실 좀 판가 인상을 좀 자유롭게 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래도 뭐 2, 3등 업체보다는 1등 업체, 점유율 1등 업체들이 판가 인상을 좀 더 빨리 할 가능성이 높고 판가 인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계속 좀 포트를 짜 갈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대형주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올해 상반기도 제일지당을 계속 추천을 드리기는 했지만 하반기까지도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좀 유효한 업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공 쪽에서 유의미한 좀 지배력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ASP를 개선 중이라는 점에서 가공식품 쪽 실적이 상당히 기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호실적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곡물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 바이오 사업부죠. 바이오 사업부에 있는 라이신이라던가 메치오닌, 헥산, 트립토판 같은 이런 아미노산 판가가 상당히 가격 메리트를 가지는 구간이 돼버렸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의 사실은 대체제가 대두박인데요. 이 대두박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비싼 대두박을 먹일 바에는 차라리 조금 가격을 더 주고 라이신이라던가 메치오닌이나 뭐 트립토판 이런 것들을 이제 사게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제당의 소위 말해서 코어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 가공식품 사업부 그리고 바이오 사업부가 모두 하반기까지도 좀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일제당을 여전히 좀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7월 20일에 조금 재미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롯데 제과가 재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을 보시면 왜 재상장을 하냐면 롯데 제과랑 롯데 푸드가 합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합병법인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합병법인의 상장이 7월 20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합병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략 예상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21년 기준으로 단순 합산했을 때 매출액이 3조 8조 원, 3조 8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년이죠. 23년에 영업이익을 한 2천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좀 저가매수 찬스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합병을 해서 어떤 것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합병을 해서 좋아져야만 이 살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생기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롯데칠성의 실적을 보시면 상당히 실적이 좋았죠. 한 3, 4년부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뭐 한 400bp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제로 베이스 버짓 프로젝트, GBB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롯데칠성에서 시작하신 분이 그 당시에 롯데칠성의 수장이었던 그 이영구 대표이사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이 롯데 제과의 그 대표이사를 또 올해부터 새롭게 맡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롯데 제과의 제과 부분 그리고 롯데 제과와 롯데 푸드가 양사가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 이 빈과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단순 합산을 했을 때 아까 21년 기준으로 이 롯데 제과 합병법인의 영업이익률이 3.9%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동종업계 평균까지만 가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천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미 회사에서는 빈과 부분의 합병 효과로만 한 200억 원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희한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향후에는 원재료 통합 구매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잉 파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수익성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업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제과의 재상장 이런 이벤트에도 저희가 조금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올해 전망, 2022년 전망을 했을 때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다행히 상반기 때 리오프닝 주식들이 상당히 주가 수익률이 좋았었고요. 이 리오프닝 업체들은 크게 주류 업체, 이제 식자재 업체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류 업체가 됐던 식자재 업체가 됐던 사실은 실적 모멘텀이 올해 2분기, 3분기까지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주가가 워낙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는 다소 좀 조정이 있는데요. 이런 조정을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삼으신다고 하면 다시 좀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류 업계들은 당연히 올해 총수요가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가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총수요의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인상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가격 인상에 대한 레버리지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양사 모두 실적이 올해는 많이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 모멘텀 좀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자재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J 프레시웨이도 뭐 2분기, 3분기까지도 이렇게 좀 실적 모멘텀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하반기 탑픽으로는 첫 번째로는 제일제당 말씀드리고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제일제당의 이런 여러 가지 호재 이외에도 사실은 미국에서 제일제당이 계속 이렇게 점유율이 상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올해 하반기 혹은 중장기까지 보시더라도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을 들었던 롯데제과 합병법인이 이제 7월 20일에 재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롯데제과의 주가가 매수청구가보다도 약간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고 하시면 뭐 롯데제과까지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